자, 오늘 헌혈로 수업을 못 들은 12, 13반 친구들을 위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서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수행평가 전에 이제 식초 속 아세트산 적정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뷰렛 사용 시 유의점인데, 이 뷰렛은 우리가 표준 수용액을 넣어서 이제 적정을 하는 실험 기구죠. 그쵸? 근데 뷰렛을 우리가 처음 사용을 해보니까 뷰렛 사용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유의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렛은 우리가 사실 실험실 가면은 이제 비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찝찝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용액 아니래. 비커 안에 어떤 물질이 묻어 있을지도 잘 모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뷰렛을 우리가 사용할 표준 용액을 이용을 해서 2회 정도 세척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면 뷰렛 안에 우리가 사용할 용액이 묻어 있으니까 이 실험 기구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차를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뷰렛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 전에 실험을 사용할 표준 용액으로 1, 2회 정도 세척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컨디셔닝이라고 불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디셔닝 과정을 사실 우리가 실험에서도 직접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수행평가 할 때 앞반이 이미 컨디셔닝을 다 해준 상태일 거기 때문에 따로 컨디셔닝을 진행하지 않고 해서 이제 실험기구에 의한 오차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뷰렛을 사용할 때 또 유의점이 있는데, 우리가 표준 용액을 이 뷰렛 안에다가 채워주기로 했죠. 그때 콕이 반드시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제 표준 용액을 깔때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잠겨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이 잠그고 나서 이 표준 용액을 넣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잠그고 용액을 채우게 되면 용액이 여기부터 내가 채운 데까지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유리기구 속 그 공기방울에 대한 부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꼭지를 열어줘서 표준 용액이 뷰렛의 아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눈금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처음 눈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눈금 읽고, 그리고 우리가 적정을 하면은 이 중화 반응에 의해서 미지시료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점이 오겠죠. 그때 우리가 적정을 멈추는 종말점에 해당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종말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 콕을 잠그게 되는데, 콕을 잠갔을 때 그 부피, 나중 부피를 읽으면 V 나중 부피에서 V 처음 부피를 빼게 되면 적정에 사용한 그 표준 용액 부피를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뷰렛 사용의 유의점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중화적정 실험을 할 때 유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시약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는 페놀프탈레인을 쓰기로 했는데,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색깔이 무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 플라스크 속에 있는 용액의 액성이 산, 중, 염 순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때 바로 우리가 종말점으로 체크를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무색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돌아갈 때 색깔 변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준 수용액이 염기성 수용액인 경우에는 주로 페놀프탈레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식초 속 아세트산을 적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시료가 산에 해당해서 염기 수용액을 쓰는 거지만, 염기 표준 용액을 쓰는 거지만, 근데 미지시료가 염기일 수도 있게 되면은 이제 표준 용액을 산을 쓰게 되는데, 산을 쓸 때는 우리가 주로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메틸 오렌지는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주황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 노란색의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 미지시료가 염기성의 경우에는 염기성에서 중성, 그리고 산성 순서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주황색, 노란색은 사실 색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메틸오렌지 지시약에 대해서는 빨강색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표준 수용액이 산인 경우에는 메틸오렌지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준 용액의 농도랑 미지시료의 농도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중화적정 실험의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표준 용액으로 지금 0.1몰 농도 NaOH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미지시료의 농도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사실 구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미지시료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1몰농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몰농도고 이 용액에 대한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ml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가해지게 되는 표준 용액의 부피는 이 미지시료가 1가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는 1몰농도 곱하기 10ml 곱하기 가수인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10mm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화점에서의 부피랑 같아야 되니까 이 부피가 바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00m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ml를 적정을 하는데 100ml의 부피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실험 기구를 몇 번 갈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중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실험 시간에 의한 오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표준 용액이 너무 진화해서 미지시료는 0.1몰 농도인데 얘가 표준 용액이 너무 농도가 진하게 되면은 이 부피가 당연히 얘도 역시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똑같이 10ml라고 해도 얘는 지금 보면은 얘가 1ml가 바로 중화점까지에 해당하는 표준용액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ml를 적정하는데 1ml를 떨어뜨려. 그러면은 실험이 이게 1ml에 대한 그 적정이 오차가 매우 커지게 되겠죠. 부피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적정 실험을 할 때는 표준용액이랑 미지시를 비슷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번 실험에서는 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물키는 대로, 물키라는 대로 물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화점에서 취해야 할 스탠스, 이게 뭐냐면 중화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 중화점이 다가왔는데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점이 다다르게 되면은 용액의 색깔이, 이게 지금 우리가 염기성 수용액을 떨어뜨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붉어졌다가 다시 무색으로 돌아왔다가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붉은색이 무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중화점에 다다를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제든 실험을 멈출 수 있게 꼭 콕에다가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서 언제든 수 있게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중화적정 실험 시 유의점이고요. 다음으로는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적정 오차라고 하는 오차부터 우리가 먼저 볼 건데, 자,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의 몰수랑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은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멈추는 지점은 중화점이 아니라 색깔이 변하는 지점인 종말점입니다. 자, 얘들아, 종말점에서 우리가 실험을 멈추기 때문에 이 사실 종말점은 중성이 아니라 용액 익성이 살짝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론적인 값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넣어주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중화점에서가 100개라고 한다면 종말점에서는 101개 혹은 105개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100개보다는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많고 얘가 1개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이온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농도가 변화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얘가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의 몰농도는 진하게 측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중화점과 종말점의 차이에 의한 적정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물질에 의한 오차인데, 이 표준물질에 의한 오차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 수용액으로 0.1몰 농도 NaOH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쌤이 열심히 만든 이 0.1몰 농도가 과연 정말 0.1몰 농도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물론 쌤이 열심히 최대한 오차 없이 0.1몰 농도를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쌤의 실수가 아니라 이 NaOH라는 시약의 특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aOH라는 애는 특이하게 조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조해성이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수분과 이제 잘 흡착을 해서 수분을 쉽게 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조해성이 굉장히 큰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두면은 수분과 계속 결합을 해서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이 0.1몰 농도 NaOH 1리터를 만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짠 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0.1몰 농도 1리터 안에는 용질이 0.1몰이 들어있어야 하니까 NaOH의 화학식량은 40g/몰입니다. 그러면은 0.1몰 농도에 해당하는 질량수는 4g이 되겠죠. 자, 근데 쌤이 4g을 측정을 전자적으로 해요. 근데 그 4g이 진짜 NaOH만 4g이 있냐라는 거죠. 왜냐면 NaOH는 내가
여기다 이제 공기 중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수분과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3g을 사실 덜어놨던 건데 수증기가 1g이 달라붙어서 4g이 될 수. 그래서 이 NaOH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표준물질에 의한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패들렛에 뭐 좀 연계를 해서 너희들이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소개를 하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자, 0.1몰 농도 NaOH를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내가 이 얘를 미지시료로 놓고 KHP라는 물질로 2차 표준 물질로 얘를 적정을 하게 돼요. 얘를 적정을 하면 얘가 보다 정확하게 몰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실험을 할 때 이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2차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궁금한 친구는 더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실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식초 속 아세트산을 적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초가 우리가 그냥 흔하게 파는 그 식초 속에 있는 물질이 그 신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바로 CH3COH라는 아세트산인데 이 아세트산의 양이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양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용액 속에 넣었을 때 이렇게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 이온의 몰수를 구해서 아세트산의 몰수를 구하는 겁니다. 왜? 얘는 이온화를 했을 때 1대1로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H 플러스의 양이 곧 아세트산의 양이 되게 나중에 배우면은 실제 양이 같지 않다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 수소이온의 양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가 바로 중화 적정이죠. 그래서 내가 0.1몰 농도 NaOH로 얘를 적정을 하게 되면은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넣어준 이 수산화 이온의 양이 수소이온의 양과 같을 때가 바로 중화점에 해당할 거고 그때 들어간 이 수산화 이온의 몰수를 계산을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여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다가 바로 이 실험의 계획에 따른 양적 관계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험 영상을 봤는데 이 실험 영상은 쌤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험 빈칸 여러분들 8쪽에 있는 페이지 그 학습지 8쪽에 있는 빈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미지시료는 식초이기 때문에 식초를 3ml를 취해서 피펫으로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반응 용기인. 그리고 증류술이 약 30ml가 되게 한 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식초를 우리가 3ml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증류술을 27ml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총합이 이 부피가 30ml가 되게 한다라는 뜻.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시약으로 사용할 페노프탈레인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깔때기를 이용해서 뷰렛에다가 0.1몰 농도 표준 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열면은 그 뷰렛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아까 봤던 이 부분에 대한 공기방울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뷰렛의 꼭지 아랫부분에도 용액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그 공기방울에 의한 오차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랫부분까지 용액이 채워지도록 한 후에 처음 부피를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뷰렛의 꼭지를 열어서 0.1몰 농도 NaOH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우리가 원래 이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줘야 돼. 근데 우리는 진화한 인류이기 때문에 실험 기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교반기예요. 교반기. 그래서 자석적개랑 교반기를 이용을 해서 알아서 젓습니다. 자, 그리고 용액 전체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종말점이죠. 그때 뷰렛의 꼭지를 잠그고 뷰렛의 눈금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나중 부피가 될 거고, 그리고 처음 부피 아까 읽었던 거에서 빼면은 이제 눈금의 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30ml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실제 아세트산의 몰 농도랑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쌤이 빈 자리에다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 농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식초를 취했을 때 이 식초의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X몰농도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식초를 몇 ml를 취했어? 그치, 3ml를 취했기 때문에 X몰농도 곱하기 3ml 그리고 아세트산의 가수는 1이기 때문에 1을 곱한 게 바로 식초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적정해서 넣어준
수산화이온의 몰수와 같겠죠. 근데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얘가 0.1몰농도이고 우리가 적정에 사용한 그 부피가 30ml이기 때문에 30ml.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도 역시 가수가 1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식초 속에 있는 이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얼마다? 1몰 농도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몰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식초의 부피가 30ml가 아니라 3ml를 하냐라는 것은, 자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이 30ml를 식초의 몰농도를 Y 몰농도라고 하고 이걸 30ml를 해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Y 몰농도는 어떤 용액에 대한 몰농도가 되는 거냐면 바로 희석시킨 식초에 대한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탄 식초의 몰농도가 되는 거죠. 왜? 그 용액의 부피에 해당해서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를 구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30ml를 우리가 물켜주게 되냐면, 물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피가 더 줄어들겠죠. 그쵸? 아니면 이제 내가 적정에 사용해야 하는 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ml로 물켜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할 때는 원래 우리가 취했던 희석 전의 식초의 몰농도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식초의 부피를 곱해줘야 한다라는 거, 이거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한번 퍼센트 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값이냐면, 왜 퍼센트 농도를 구하냐? 첫 번째로, 자, 너네 제품 샀는데 그거 농도가 1몰 농도야 라고 하면 알아들으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농도인 퍼센트 농도로 변환을 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0을 곱한 100분율 퍼센트 농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에서 용액은 바로 식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용질은 바로 식초 속 아세트산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몰 농도라는 것을 퍼센트 농도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직관적이고 뭔가 정의로서 도출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서 쌤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이 1리터가 있을 때 용질의 몰수가 1몰수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변환을 하고, 그치? 용질의 몰수를 용질의 질량으로 변환을 한다면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부피에 해당하는 값을 질량으로 변환을 하려면 밀도 값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초의 밀도를 우리가 1.0g per ml로 가정을 한다면 1리터는 1000ml이기 때문에 이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죠? 1000ml 곱하기 1.0 곱하기 1.0g per ml가 될 거니까 1000g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이 1000g일 때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용질의 질량은 1몰에 얼만큼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이 60g per 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해주게 되면은 60g이 됩니다. 즉, 이 아세트산의 몰농도가 1몰농도라는 것은 얘가 용액이 1000g이 있을 때 용질이 60g이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6%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수행평가를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을 수 있는데, 근데 스스로 안 보고 직접 풀이 과정을 써보고 답을 도출을 해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금요일에 수행평가 보기 전에 미리미리 물어보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